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서에 가면 공개수배 포스트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영화나 뉴스를 보면 지명수배가 떨어졌다 이런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오늘은 지명수배가 무엇이고 언제 지명수배를 할 수 있고 또 지명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지명수배 우리 이제 통상 많이 법조인들은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이 지명수배가 무엇이죠? 지명수배는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찾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통상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 보면 지명수배 말고 또 뭐 지명통보 이제 이런 용어도 있던데 이 지명통보는 또 뭔가요? 지명수배가 다른 건가요? 지명통보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발령하는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체포할 수도 없고 발견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 그러면 지명수배가 되고 또 언제 지명통보가 되나요? 수사가 시작되면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 요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호재 수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행적이 묘연하거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었는데 출석을 거부한 경우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강제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영장을 하지는 않고 지명통보 조치 후에 기소 중지를 합니다. 지명통보 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되면 말씀드린 대로 체포하지 않고 통상 1개월 내에 관할 관서에 출석하라고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개월 내에 출석하라 그랬는데 네. 1개월 이내에 네. 출석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다시 자취를 감췄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다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A급 수배로 형종이 변경돼서 지명수배가 되겠죠. 보통 A 수배, B 수배, C 수배 이렇게 이제 수배 종별이 있는데 A 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예. B 수배는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벌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경우 이제 B 수배라고 하고 C 수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지명통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자료를 볼 수 없지만 우리 검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검찰 수사관님들 보면 이 사람이 수배자인데 A 수배자인지 C 수배자인지 또 B 수배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변호사님 이제 지명수가 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명수배, 지명통보를 수사 기법적으로 하고 사건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기소 중지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 상태가 되면은 공소시효는 진행되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피의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해외로 도망갔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기소중지를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동안은 정지가 되겠군요. 안 변호사님, 그럼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 잡히면 바로 그럼 구속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명수배 되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의외로 쉽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차이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고 체포영장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인정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를 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다 그러면 풀어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구속영장 수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48시간 안에 수사를 해서 결정나게 돼 있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와 달리 장기간 구속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명수배가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공개 수배되는 경우는 가능한데 그 외 일반적인 지명 수배는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명 수배인지 경찰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병역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해외에 이제 유학하러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지명수배가 돼 있는지 지명통보가 돼 있는지 불안해서 못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봐달라. 좀 알아봐달라 그러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공식적으로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명통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항에 들어오면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지명통보가 돼 있으니까 한 달 내에 수사관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에 계시는 유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오면 체포돼가지고 구속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귀국을 좀 주저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학생도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게임장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도 뭐 그렇게 변호사들한테 물어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한 후에 출석 의사를 밝혀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수배되어 있을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은 지명수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명수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만약 지명수배 대상자로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